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어제 영상에 이어서 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거 신냉전 시대임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지 이거를 할 수 있다. 대시세 나오는 섹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자립을 위해서 우주방산, 식량,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왜 국가의 자립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로봇에 이어서 자율주행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중장기 투자에 대한 것을 이거를 좀 간단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섹터군이 있는데 이렇게 곁다리식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을 중장기 투자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 기업이 주도를 하면서 진짜 수혜를 받는 기업, 정말 이 섹터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을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곁다리로 하는 이런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큰 실패가 나올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여러분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뉴스를 좀 검색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국에서 로보택시 급증에 운전자들 비상이다. 일자리 줄어들까 걱정.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택시 이런 것들을 좀 자율주행 택시로 우선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거는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보다는 가정용 로봇을 먼저 선보일 전망이다. 로봇에 대한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인간 편의에 되게 획기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적인 것이 먼저 제정이 돼야 된다. 자율주행에 대한 법정 제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차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소유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제조사에 대한 배상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BC나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관련주. 지금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세력이 자율주행을 해킹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율자재로 움직인다. 이거를 조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던 뭐가 되던 뭐 예를 들어서 CDBC가 됐던 이런 것들은 보안이 먼저 철저하게 되어져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디지털 화폐도 중요하지만 먼저 보안이나 이런 빅데이터 관련주들을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전에 지폐 이런 동전
걸 사용했을 때 카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는 앞으로 카드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이 CDBC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활에 혁신적으로 바뀔 그런 섹터군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화폐 보안 관련주들이 좀 대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것들은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SMR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시세가 나왔지만은 앞으로 뭐 폐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들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지금 대시세가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2022년에 찍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대시세가 나온 이후로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앞으로 이런 뭐 양극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폐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들이 한번 이렇게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수소는 뭐 드론의 주요 역할 시에는 UAM이나 RAM이 됐을 때 한번 수소도 한번 상승 곡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7번째로는 스마트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자립을 하려면은 식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얘네들이 전쟁이 벌였을 때 사료주 얘네들이 대시세가 한번 나왔죠.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구 환경이 불안정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앞으로 식량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럴 때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조금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영화를 보면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한번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미래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군이 아마 제2의 우리들의 환경 이렇게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이런 환경에서 많은 인류들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상승 파동이 있지 않을까, 대시세가 나오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차후에는 VR 관련주가 메타버스의 시작점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한 번의 대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쫙 움직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죠. 이런 기업들, 뭐 덱스터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들보다도 새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얘네들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가기보다는 이 신규 상장주 애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중장기적으로
진짜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면 대시세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홉 번째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언제든지 그 파이브라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치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암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획기적인 뭐 지금 알테오존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피하 주사를 넣는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를 넣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혁신되는 그런 기술이 바이오에서 나온다 그러면 의료에서 나온다라 그러면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간은 수면 연장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한번 급등이 대시세가 항상 나올 수 있는 섹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바이오가 되려면은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에는 이 바이오들이 한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적으로 요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10번째로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우주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를 뭘 짓는다 했을 때 3D 프린터는 상당히 유용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을 짓는데 그런 것들도 뭐 10년 뭐 이렇게 걸리지만 3D 프린터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한다라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거를 공사 기간을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도 한번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D 프린터도 이렇게 제가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들보다는 다소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위의 섹터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움직였죠. AI 때문에 한번 반도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AI, 로봇,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1차 상승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자잘하게 막 이렇게 파동이 움직였지만 이게 1차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딱 이렇게 1차 파동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였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이 파동보다도 더 큰 파동이 한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섹터나 AI 섹터들은 한번 또다시 괜찮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크게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TCC 스틸 패턴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TCC 스틸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TCC 스틸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요런 상승 파동이 있었지만 요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있다. 요 기간은 여기처럼 뭐 1년이 됐지 이게 2년이 될지 이거는 경제 상황이나 세력들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뭐 여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면 10년 대장주 뭐 이런 것들도 22년 10월 5일 날 찍어 드렸죠. 뭐 그래서 여기에서 뭐 100배 나오는
뭐 상승을 이끌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여기에서 보면은 뭐 470배 뭐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창사 이래로 이렇게 470배가 상승을 했고 뭐 여기에서도 뭐 60배가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 앞으로 10년 대장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10월 5일에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우주, 항공 우주 산업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에서 또 모빌리티 사업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여기서도 뭐 또 로봇 AI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빌리티나 우주 산업은요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다. 방산이나 얘네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빌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